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미향 당선자 사건이 처음 났을 때 사람들이 시민단체 고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검찰이 움직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검찰이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고발 사건 착수한다라고 나왔네요. 근데 보니까 얘네들은요 정말 뭔가 정해진 짜여진 듯한 뭔가가 있어요. 이번 주 보세요. 11, 12, 13, 14 하루 안 빼놓고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을 하는데요. 그 고소고발한 내용이 다 후원금과 관련이 있어요. 활민당에서 후원금 유용했다면서 횡령 사기로 검찰을 고발합니다. 자유대한 호국단에서 그 윤미향하고 할머니까지 이용수 할머니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그동안 거짓 주장해가지고 후원금을 모았다면서 사기 횡령 혐의로 고발해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윤미향이랑 이나영 그 이사장을 횡령 사기로 고발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 14일에 법세련 사준모 같은 애들이죠. 법세련하고 사준모 같은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윤미향 이사장하고 성명불상을 공범으로 나가지고 기부금법 위반,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고발을 해요. 얘네가 고발한 내용이 뭐냐? 며칠 동안 계속 하태경이 그 언론 플레이했던 거. 왜 영수증 안 내? 본인 계좌로 왜 기부금을 모았어? 이거 가지고 계속 그랬잖아. 이 기사가 딱 나오고 언론 플레이를 딱 하면은 얘네들이 물어가지고 그걸 고발하고 검찰이 빛의 속도로 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얘네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는 그 반일동산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라든가 바른교육 실천 행동 같은 소위 말해서 그 친일 단체들 있죠. 친일 단체들이 윤미향 당선자를 고발한 거는 싹 지금 뺐어요. 검찰이. 수사에서. 기부금법 횡령, 회계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이걸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의원을 다 털겠다라는 거예요. 이 회계를. 당연히 털면 뭐라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히 누군가는 뭐 윤미향을 포함하여 누군가는 여기에 뭔가 연루되지 않겠어요?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이 수순으로 지금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 이번 주 내내 쟤네들이 윤미향을 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하루에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진짜 뭐 하태경부터, 시민단체들 다 나오고, 뭐 밖에서 뭐 집회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쟤네들이 제가 볼 때 진짜 덮으려고 하는 뉴스는요, 여러분 한명숙이에요. 한명숙을 덮기 위해서 쟤네가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한명숙 이 3편이 나왔잖아요. 뉴스타파. 이 3편의 이 3부작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3편에 대한 기사가 합쳐서 10개가 안 돼요, 여러분. 윤미향에 대해서 수백 개를 쓰는 그 언론사들이 한명숙의 기사, 뉴스타파 기사를 아예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나마 중앙일보가 기사를 썼길래 제가 깜짝 놀랐더니 보니까 왜 한명숙 재심하거나 사면시켜주려고? 이거 사면시켜주려고 지금 뉴스타파가 지금 불지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헤럴드 경제나 이렇게 보수 언론들이 지금 이렇게 그나마 쓰는 게 그 이유예요. 한명숙 지금 재심이나 사면시키려고 한다고. 그 외에는 기사를 안 써요. 경향, 오마이, 한겨레, 뭐 진보 언론도 아무도 안 씁니다. 고발 뉴스 빼놓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일단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 한명숙 사건은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명숙의 그 사건은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합쳐버린 사건이에요. 언론과 검찰이. 그렇게 해서 여론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명숙 사건을 다 헷갈리는 거예요. 자세히 뉴스를 그 사건을 따라간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 첫 번째 1차 사건은 박영옥이라는 그 대한통운 회장이 의자에다가 돈을 줬다라고 하는, 의자가 뇌물 받았니? 하는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은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되거든요. 근데 1심이 무죄가 되는 딱 그 전날 동아일보를 통해서 한만호가 한명숙한테 9억을 줬다라는 뉴스가 터지면서 1심이 무죄가 됐다라는 걸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 의자 사건과 한만호랑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 1심이 무죄됐다는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한만호가 등장하는 거예요. 출소를 몇 개월 앞둔 사람을 붙들어 놓고서는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 사건을 터뜨려요. 그때가 이제 서울시장 있을 때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안 됐을 때예요.
친노 세력이 부활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고 친노가 결집을 하면서 그거의 핵심이 한명숙이었는데 이제 그 한명숙을 이제 쳐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뭐냐, 한만호를 등장시켜서 1심을 했는데 한만호라는 이 분이 자기가 너무 양심에 찔리니까는 자기 추가 출소를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도 자기가 위증했다라고 한 거예요. 검찰들이 시켜가지고. 자기는 검찰에 개였다고. 그래서 1심이 무죄가 납니다. 1심이 무죄가 나자마자 그 1심을 담당했던 검사가요, 사표를 내버려요. 지금 이광석 사표 내는 거랑 똑같아요. 튄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서울중앙지검의 이 특수부, 그 이름도 유명한 그 김주연, 이동열, 노한균, 네, 임관혁, 또 누구죠? 김기동. 이런 사람들이 짜르륵 나섭니다. 나서가지고 또 판사가 정형식으로 배정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판사예요, 판사. 이 정형식 판사. 정형식이 이걸 뒤집어요. 정형식이 뒤집고 대법원에서 양승태가 이거를 확정해줘요. 그렇게 해서 한명숙 총리는 감옥에 가는 거거든요. 어저께 그 뉴스공장에서 김원수 총수가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낙검수로 한참 잘 나갈 때 그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야, 니네 그렇게 까불면은 정형식 판사한테 배정해준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 주진우 기자랑 오촌 사건으로 기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딱 법정에 갔더니 정형식 판사가 딱 있더래. 그거 보고선 주진우 기자가 그냥 거의 소름이 끼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쟤네들은. 저 권력 안에서. 그리고 정말 그래서 결국은 이 친노의 부활이 이렇게 대가 끊기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진짜 극도의 어떤 그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한명숙 총리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망가지는 거고. 근데 이 사건의 더 슬픈 건 뭐냐면, 비극적인 건 뭐냐면, 마치 그 윤석열 장모의 위증을 했던 그 법무사랑 비슷해요. 끝의 결말이. 이 사람이 출소하기 4일 전에 검찰이 알게 돼요. 이 사람이 1200페이지에 가까운 비망록, 검찰을 비판한 비망록을 썼다라는 거를. 그 비망록을 탈취하기 위해서요, 압수수색 영장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깜빵을 털어요. 떨어서 그걸 탈취해가요. 그래서 그게 세상에 묻혔던 거예요, 지금 10년째. 그리고선 그분이 나오자마자 검찰이 이 사람을 위증죄로 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소한 지 5년 만에 다시 또 감옥에 가서 2년을 살고서 2017년 겨울에 나와서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암으로 돌아가셔요. 그러고서는 그분의 유해는 그냥 먼 산에 뿌려졌대. 그러니까 그 법무사처럼요, 가족도 너무 지친 거야. 이 긴 송사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그냥 빨리 끝내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언론 인터뷰도 하고 싶지 않고. 지금 사실은 모든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인데, 가족이 언론이나 누구도 믿지 못하니까는 무조건 피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 진실이 수면 안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 법무사도 그렇고 지금 이 한만호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검찰에 의해서 그냥 완벽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조금이라도 배신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끝까지 이제 거의 죽을 정도로 그냥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언론과 검찰과 이 사법부가 같이 삼각편대로 움직여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우리한테 주는 이 교훈이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간 거고요. 조국도 이렇게 간 거고, 지금 윤미향도 이런 식으로 당하고 있는 거고요. 각박해는 유시민 작가도 이런 식으로 당하려다가 이게 피한 거예요, 사실은 유시민 작가는. 선거가 끝났을 때 언론이나 조중동이나 이 윤석열이 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기가 하나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그냥 얘네들 하던 대로 하잖아요. 지금도 하던 대로 하잖아요.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이 나라는 선출된 권력은 권력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정말로 진정한 권력은 단 한 번도 심판받지 않고 교체되지 않은 권력, 검찰과 언론과 사법부예요. 얘네들을 통제할 어떤 법적 권한도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리고 그 권한이 설령 있어도요, 쓰지를 않아요. 방통위에서 TV조선 못 날리는 거 보세요, 채널A.
대한민국에 누가 진짜 대통령인지를 얘네는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열심히 협력하거나 알게 모르게 방관한 사람들이 출세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권력을 잡고 정권을 잡아도 쟤네들의 권력은 바뀌지 않고 쟤네들은 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진짜 또 한 번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윤석열의 이 검찰을 지나오면서 이 언론과 검찰과 사법부는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압수수색 영장 100개 어떻게 내줘요. 사법부가 여기서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검찰이 이렇게 못 왔어요. 언론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검찰이 이렇게 못 왔다고요. 이 세 개는 같이 움직이고 이 셋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그 기득권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점에 제가 볼 때는 MB가 있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여서 한 사람을 죽일 때, 한 정권을 끝장낼 때, 박근혜도 이렇게 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한 정권을 끝장낼 때 너무나 무섭잖아요. 무소불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얘네들한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야.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거든, 얘네들은. 함께 움직이면서. 무죄도 유죄를 만들 수 있고, 남자를 여자를 만드는 거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는 게 이 셋이 합쳤을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진보 언론도, 진보적인 시민단체도, 민주당도, 법무부도 다 조용한 거야. 나만 안 건드리면 돼. 나는 이 침묵의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이 셋이 한꺼번에 움직여서 죽인다라고 쟤를 보내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침묵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저렇게 자기의 비리와 가족의 비리가 나왔는데 얼굴을 빤빤하게 들면서 있는데도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채널A 사건이 나오고 한동훈이도 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 사회가 진짜 정말 저는 솔직히 이 침묵의 카르텔이 더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자, 언론이 기사를 5개, 6개밖에 안 써요. 10개도 안 써요. 그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받고 민주당이 받고 법무부가 받아서 그 사건을 키우면은 기사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사를 안 쓰게끔 다 조용해줘. 다 침묵해줘. 그러니까 채널A 같은 사건이, 이 천이 공로하는 사건이, 이 한명숙 같은 사건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유시민이 죽을 뻔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계속해서 반복돼 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반복이 뭘 의미하는 거냐? 문재인 대통령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지지율이 높고,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놓는 순간, 권력의 힘이 빠지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도 누구도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게 여기서 우리는 그냥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21대 국회에서 언론과 사법개혁과 이 검찰개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하겠다고 한다면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빨리 나와야 된다, 민주당을. 예. 이 비극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이 인권을 위협하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민주당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유권자를 속인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은 버림받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번도 심판받은 적도 없고 이들을 건드린 사람이 없어요. 이들을 건드리는 자 죽음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유시민도 조국도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한명숙도. 진짜 저는 대한민국의 각성이 너무 필요한 것 같고요. 국민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악이 무엇이냐, 악의 실체가 뭐냐를 박성해야 될 것 같고, 21대 국회에서 저들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저는 빨리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진영의 지지자들도 빨리 저는 좀, 태세 전환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안 할 거면은 안 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빨리 커밍아웃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헷갈리질 않아요. 싸울 사람은 싸우고 포기할 사람은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